1159화에서는 가벨리 섬 주민인 한 빨간머리 여성과 갈링이 사이에 샹크스와 샴록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갈링은 가벨리 사건 당일 자신과 함께 성에 정착해 살자는 샹크스 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섬이 곧 사라질 거라며 쌍둥이의 친모를 그 자리에서 칼로 찌르고 아이들을 데려가죠. 다만 이후 해군 드래곤이 샹크스의 모친을 발견하고 갈링이 자식들을 데려갈 수 없게 막아달라는 부탁을 듣고 샴록과 샹크스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샹크스만이 로저 적단에게 넘겨져 해적이 되고 샴록은 갈링성의 손에 들어가 신의 기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7세의 드래곤은 샹크스와 샴록 두 아이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유언과 달리 왜 샴록은 결국 피곤한데 갈링성의 손에 돌아가야만 했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가능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능성의 핵심은 이 사건을 단순한 구출 실패가 아닌 원피스 최종장의 가장 거대한 축을 이루는 혁명군대 신의 교사단의 숙명적인 대결, 그 운명이 시작된 제1막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벨리에서 샴록을 빼앗긴 것은 3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넘어 세계의 운명을 걸고 벌어질 마지막 전쟁의 모든 원인과 동기, 즉 기원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가설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미 작품 내에서 혁명군과 신의 기사단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최종장의 핵심 대립 구도로서 명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세력의 충돌은 단순한 영역 다툼이 아닌 세계의 근본적인 질서를 건 제로섬 게임입니다. 코알라의 발언을 통해 명확해졌듯 혁명군의 최종 목표는 세계 정부라는 시스템이 아닌 그 정점에서 군림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의 타도입니다. 반면 신의 기사단의 존재 이유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한쪽의 승리는 다른 한쪽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기에 그들의 전쟁은 타협의 여지 없이 필연적입니다. 실제로 드래곤은 군량 공세 작전을 시작하며 신의 기사단과의 대결을 예고했죠. 원피스에서는 해적왕이라는 목표를 향한 루피의 모험과 세계의 진실을 둘러싼 전쟁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됩니다. 사항과 해군본부가 전자의 축을 담당했다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무력 집단 신의 기사단 후자의 축, 즉 이야기의 최종적인 이데올로기 전쟁의 상징입니다. 드래곤 스스로가 해군 대장이나 CP0가 아닌 신의 기사단을 최종 상대로 지목한 것은 이 싸움이 원피스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마지막 전쟁임을 오다스미 공인한 것과 같겠죠. 이처럼 필연적인 싸움에는 반드시 그 운명이 시작된 기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갓벨리 사건은 바로 그 기원으로서 이념적 대립의 개인적인 감정과 역사를 부여하는 완벽한 장치입니다. 17세의 드래곤에게 갓벨리는 단순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룡인의 잔혹성과 그들의 절대적인 권력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그가 몸담고 있던 해군의 정의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깨닫게 하고 시스템 자체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혁명의 사상을 싹틔운 결정적 계기였겠죠. 정리하자면 38년 전 갈링과 드래곤은 부딪힌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갈링이 드래곤에게 샴록을 되찾아간 것은 현재 세계 질서가 여전히 공고함을, 드래곤이 샹크스는 뺏기지 않은 것은 그 질서의 균열을 낼 희망의 불씨가 살아남았을 상징하겠죠. 결론적으로 갓벨리에서 샴록을 빼앗긴 사건은 드래곤과 갈링의 운명적인 대결이 이미 38년 전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현재 신의 기사단의 총사령관이 바로 샴록인 만큼 드래곤의 최종 상대가 샴록이 된다면 이 대결의 비극성은 극대화됩니다. 드래곤의 마지막 상대는 숙적 갈링을 넘어 자신이 38년 전 구하지 못했던 바로 그 아이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념을 충실히 계승한 아들과 그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진 남자. 이 구도는 단순한 선악 대결을 넘어서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비극의 무대를 완성시키겠죠. 드래곤으로부터 샴록을 뺏은 자는 아카이누일 확률도 있습니다. 이 가설의 가장 강력한 설득력은 오다스미 작품 전체를 통해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서사적 패턴과 대칭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최종장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마치 운명처럼 구 해군 대장과 몽키디 가문의 충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자신의 옛 스승인 몽키디 카프와 사제의 정을 넘어선 비극적인 싸움을 벌였고, 키자루는 미래의 태양신 몽키디 루피와 격돌하며 자신의 애매한 정의의 한계를 시험받았습니다. 이야기의 대칭 구조를 즐겨 사용하는 오다스메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 패턴의 마지막 조각은 명확합니다. 바로 절대적 정의의 화신인 아카이누와 혁명의 상징인 몽키디 드래곤의 격돌이죠. 이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서사 구조가 가리키는 필연적인 정점일 겁니다. 분명한 건 오다셈은 몽키디 가문과 구 해군 대장들의 대결을 보여주며 이들의 과거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자는 단순히 느긋한 정의를 추구하는 인물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키자루 역시 에그헤드 편을 통해 단순한 애매한 정의의 집행자를 넘어선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오다셈이 의도적으로 구 3대장 쿠장과 키자루라는 두 인물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입체적인 캐릭터로 완성시킨 지금 구 3대장 중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가장 평면적이고 절대적인 신념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아카이누의 과거 역시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그리고 이 과정은 드래곤과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드래곤과 아카이누는 동갑입니다. 그런데 드래곤과 아카이누가 동갑이라는 설정은 결코 가벼운 정보가 아닐 겁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해군 시절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신병 시절부터 시작하여 한 명은 영웅 과프의 아들로서 시스템의 의문을 품고, 다른 한 명은 시스템의 수호를 신념으로 섬기며 평행선을 달렸을 겁니다. 이들의 이념적 대립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뿌리 깊은 것임을 동갑이라는 설정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건 아카이누가 루피를 대하는 방식은 다른 인물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적들이 루피를 밀짚모자라고 부르는 반면, 아카이누는 루피를 집요하게 드래곤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의 집착과 원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겠죠. 그의 눈에 루피는 독립된 인격체 몽키디 루피가 아니라 자신이 증오하는 혁명가 드래곤의 핏줄일 뿐인 거죠. 이는 루피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드래곤과 아카이누 사이에 지을 수 없는 악연이 존재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죠. 종합해보자면 아카이누의 과거사는 드래곤과의 관계 속에서 풀리는 것이 가장 필연적이며, 두 사람의 기나긴 악연이 시작된 무대로서 모든 운명의 중심인 갓벨리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아이를 구출한 드래곤이 마주친 것이 동갑내기 동료 사카즈키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드래곤은 동기 아카이누에게 천룡인의 비정함과 죽어가는 어머니의 유언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행동이 상식적인 인도적 정의임을 설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카즈키에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의 절대적 정의는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적 도덕률이 아닌 천룡의 중심의 세계질서라는 시스템 그 자체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에서 드래곤은 해군이면서도 천룡인의 소유물을 빼돌리려는 명백한 반역자일 뿐입니다. 여기서 시스템 외부에서 인간의 도리를 찾는 정의와 시스템 자체를 수호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두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결국 동료 간의 전투로 이어졌겠죠. 앞서 분석한 것처럼 드래곤과 사카즈키의 악연은 단순한 적대 관계를 넘어 평생에 걸친 라이벌 관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라이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갓벨리의 비극적인 결과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가 아닌 서로에게 뼈아픈 상처와 과제를 남긴 무승부에 그려졌을 겁니다. 즉, 한 명은 구하고 한 명은 빼앗고, 이것은 라이벌 무승부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아카이누의 이토록 광적인 정의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는 단순한 사상이 아닌 뿌리 깊은 개인적 트라우마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다스는 중요한 사건들 사이에 의도적인 시간 간격을 두어 서사의 인간관계를 암시하는 장치를 즐겨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무고무 열매가 엘바프에서 도난당한 것은 14년 전, 그리고 샹크스가 정부로부터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은 것은 13년 전입니다. 이 1년의 차이는 열매의 이동 경로와 그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를 암시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분석법을 아카이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록스가 해군 대장을 살해한 것은 56년 전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인 55년 전입니다.
즉 이 시간 강력은 록스에게 살해된 해군 대장이 바로 아카이누의 아버지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라는 거죠. 록스라는 절대 악에게 아버지를 잃은 비극이 그의 아들의 평생 동안 해적을 증오하고 절대 정의를 부르짖는 복수의 화신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하면 가벨리에서 17세 아카이누가 보여줬은 극단적인 태도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벨리에 온 록스의 적단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18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가정을 파괴한 원수 록스의 잔당들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드래곤이 천룡인의 아이를 해적에게 넘기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모독하고 악에게 협력하는 최악의 배신 행위로 보였던 거 아니었을까요? 과연 드래곤에게 샴록을 빼앗은 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